그림책과 작가들 이지연 작가 편 이어서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상한 집, 제목이 이상한 집인데 이상해서 이상한 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집에 누가 사냐면, 그리고 이제 문이라는 작품인데 어디선가 이제 이 아이가 색깔을 가지게 되는 장면, 거기를 우리는 어떤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간된 신작 마지막 섬에 대해서만 약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지연 작가 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읽히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이지연 작가의 수영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 뒤에 2018년에 이상한 집이라는 작품과 또 2020년에는 문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여름에 마지막 섬이라는 작품이 다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권의 작품들을 이어서 보면 이지연 작가가 어떤 식의 그런 감각에 관심이 있는지도 좀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독자와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상당히 좀 큰 어떤 멀리 있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이 이상한 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라는 그 공간, 그래서 뭐 길쭉한 집, 납작한 집, 큰 집, 작은 집, 이런 집이 계속 나오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거기에 사는 사람과 연동되는 공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긴 집에 사는 사람은 키가 클 것이다, 납작한 집에 사는 사람은 키가 작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관념들, 그런 시선을 뒤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상대로 길쭉한 집에서 키가 아주 큰 피에로가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커다란 집인데 아주 작은 할머니가 나오신다든가, 그리고 또 높다란 집인데 그 집에는 아주 높은 곳에 문이 달려 있어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나올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약간 퀴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붕 없는 집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붕 없는 집에는 누가 살까요? 지붕 없는 집에 살면 좋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지붕 없는 집은 높이 공을 올리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삽니다. 지붕이 없으면 제일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붕 없는 집? 이렇게 생각하면 비가 셀 텐데, 지붕 없는 집? 천막으로 빨리 가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독자들에게 다르게 상상해보자 라는 얘기를 이지연 작가가 이 작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여기에 그 제목이 이상한 집인데 이상해서 이상한 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집에 누가 사냐면 수영장에 이 아이가 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집에서 등장하고요. 이 아이 집의 옥상이 수영장으로 되어 있는 집이고요. 수영복 입고 아마도 이 수영장으로 오늘은 야외 수영을 하러 가는, 멀리 큰 수영장 나가는 장면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안에 다른 작품 이야기를 포함시켜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림책을 읽을 때 전 전작을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왜 연결된 게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게 오히려 다 다른 책이니까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린 독자들 중에 하나쯤은 어딘가 숨겨놓으셨을 줄 알고 열심히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집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저희가 더스트 자켓이라고 부르는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버를 이렇게 펼쳐서 보면 정말 많은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아직 제목이 문인데 어디에 문이 있지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보면 제일 오른쪽 책으로 보자면 왼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엔 아마 왼쪽일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요. 지금 이 문을 얘기하는 건가? 뭘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 더스트 자켓을 가볍게 벗기면 이렇게 진짜 문이 나옵니다. 자, 이 문은 세월의 흔적이 아주 고스란히 묻어있는 문이고요. 거미줄이 있고 또 단단한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이에요. 흑백의 문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생명체. 미지의 생명체는 항상 이지연 작가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엔 수중 생명체가 아니라 약간 곤충 계열이에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생명체인데 이 문 앞에서 이렇게 웽 하고 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도 역시 글없는 그림책이어서 저희가 이제 후각과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데 이 앞면지를 보면 아까 그 이상한 생명체가 열쇠 하나를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손이 나와서 그 열쇠를 집어요.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생명체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걸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한 어린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이가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는 흑백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제 이 아이가 색깔을 가지게 되는 장면, 거기를 우리는 어떤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뭔가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거나 다른 세계로 움직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일단 이상한 생명체 하나를 빼고는 다 흑백입니다. 이지연 작가에게 이 현실 세계는 화가 난 사람들이 가득한 세계인 것 같아요.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책처럼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걷는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이가 문을 발견하고 자기 손엔 열쇠가 있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멋진 새로운 공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상한 생명체가 그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그 다음부터는 색을 가진 이미지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 안에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우리 주인공은 이제 판타지 속에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모험의 순간에서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이 외계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창작된 언어죠.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아차, 너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이렇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풍선 안에서 보여주는데 어린이 독자는 이런 부분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제 본인이 어른도 모르고 자기는 상상할 수 있는 언어가 세계에 존재한다는 게 주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무슨 소린지 몰라? 나는 읽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넣어서 이 안에 자유롭게 의미를 채워나가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즐거움입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진출입이 있는 판타지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판타지에서는 주인공이 나오는 길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의 이야기 문법 중에 있어요. 나오는 길이 결정돼 있고 그게 너무 쉬우면 독자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역시 우리의 주인공도 열쇠를 잃어버리거든요.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열쇠를 잃고 독자들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까? 그런데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있고 열쇠를 건네받고 이렇게 무사히 문을 열고 나와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잘 이러거든요. 뭐 할 때마다 문 열고 들어간 뒤에 문 닫고 나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고 문 열어놓고 나오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 주인공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나오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판타지 세계가 현실 세계를 향해서 개방돼 있잖아요. 그럼 뭔가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이 생겨나겠죠.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뒷면에 보면 이제 작가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 같은 누군가가 문 밖으로 이제 이세기를 넘보는 이런 장면을 썼죠. 뭔가 또 다른 존재가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간된 신작 마지막 섬에 대해서만 약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지연 작가 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표지에 어떤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분 같아요. 뭐 성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어른이 있고 이분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섬에 서 있는데 발밑이 잠겨 있어요. 물이 차올라 있는 이 장면, 그리고 마지막 섬이라는 아주 위태로워 보이는 굉장히 가는 폰트의 글자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왔구나. 뭔가가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물어가는 삶이 왜 이렇게 저희가 차오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이도 많고 이 섬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보게 돼요. 그런데 책을 열어보면 결국 이지연 작가가 아주 이제 평소에 많이 작업하는 물의 색깔이 나오고 이 섬과 물과 또 이곳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 책의 맥락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변화된 지형, 날씨 때문에 이 섬에서 계속 고립되어 가는 얘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고립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겠죠. 그 원인 제공자는 이 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섬 밖에 어딘가에 있고 그곳에서 일으킨 문제들 때문에 이 섬의 평화로운 동물, 식물, 사람의 삶이 위협을 받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이지연 작가 특유의 미지의 생명체들이 여기선 이제 수중 생명체, 곤충, 조류 할 것 없이 다 등장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곳이 바로 자연 그대로 상태의 멋진 풍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마음껏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침몰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를 쓰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읽히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분이 이렇게 펼친면으로 표지를 보면 피부색이 굉장히 짙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분의 고유의 복식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분이 살고 있는 이 오두막 안에 들어가 보면 고향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어떤 분의 삶을 떠올리게 하냐면 시리아의 난민들이라든지 예멘의 난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생활용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쩌면 표류하는 배를 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던 난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들이 다양하게 대입되는 책인데요. 작가가 이 책에 서두에 그런 말을 썼거든요. 이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럴까요? 누구든 어디에서나 안녕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작가의 진심은 정말 그럴까요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도 언제나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같이 걱정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약간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지연 작가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라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특정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의 일부인 어느 부분을 다 배제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또 그리고 그 전 시간에 걸쳐서 이지연 작가의 작품과 글없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글없는 그림책에 독자가 많이 개입할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그만큼 감정을 거기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책과 저 사이에 번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저희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리면 분명히 처음에는 물과 물감이 분리되어 있지만 어느새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안에 더 많이 좀 정서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없는 그림책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양식의 작업에 도전하는, 그래서 어려운 서사를 훨씬 어렵거든요. 글을 쓰는 것보다. 이 어려운 서사를 만드는 일에 노력하는 작가들의 응원단이 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지연 작가와 글없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